안녕하십니까. 두비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첨단 김진희 본부장입니다. 오늘 두비즈 웨비나는 지난 3월 8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인터 배터리 기간에 저희가 부대 행사로 배터리 품질 관리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총 6분의 연사를 모시고 배터리의 품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루션, 서비스 등등을 소개를 하면서 혁신적인 방법들을 소개를 한 바 있고요. 오늘도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 배터리의 안전성 그리고 수율 확보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상의 연관된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는 물론이고요. 배터리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고, 그리고 배터리의 원재료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폐배터리로 진행되는 일련의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배터리의 이런 품질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련한 세미나고요. 총 6분의 주제 발표 연사가 참여를 해서 주제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복귀를 하시면서 이제 귀사의 배터리 관련된 품질 혁신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2024 배터리 품질 관리 세미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기조 강연으로 코그넥스 코리아의 김미수 전무님이 이제 발표를 해주셨고요. EV 전기차 배터리 제조를 위한 코그넥스의 머신 비전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코그넥스의 김민수라고 하고요. 제가 담당하는 역할은 한국에서 아시아를 총괄하고 있고, EV 솔루션 프로덕트 마케팅과 그다음에 개발 관련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그넥스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이제 기술과 그다음에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EV에 타겟된 어떤 기술들과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순서는 일단 코그넥스에 대한 소개를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잠깐 드리고, 그리고 코그넥스가 EV 배터리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나갈까요? 네. 그리고 여기 기술과 제품뿐만 아니라 어떤 저희가 그 솔루션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에 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공장에서 특히 EV 배터리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트레이서빌리티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코그넥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면, 저희는 그 작년 기준으로 한 1조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입니다. 전 세계 한 2,400명 정도 직원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강조드리는 점은, 저희는 오직 머신 비전이라고 하는 기술만 이제 40년 넘게 개발을 했습니다. 81년에 미국의 네틱이라고, 보스턴 옆쪽에 있는 네틱에서 MIT 교수님을 하던 교수님이 오셔서 닥터가께서 오셔가지고 창업을 해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머신 비전이라고 하는 그 한 분야만 파고 있고요. 1년에 발생하는 매출의 한 17% 정도를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점이, 그리고 한국에 있는 직원 수가 전 세계에 한 5%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2019년에 한국에 있던 수아랩이라고 하는 회사를 2,500억 정도에 이제 인수를 했고요. 전격적으로 해당 인원들이 현재 한국에서 AI 관련 기술들과 그다음에 EV 관련 기술들을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사실 이 EV 배터리 관련된 기술과 제품을 10년 이상 개발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전 세계에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EV 배터리 제조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 검사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 제조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실제로 일부 배터리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아마 또 잘 아시는 미국에 있는 회사라든가 국내 이런 회사들과 굉장히 다양하게 협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머신 비전이란 뭐냐라고 조금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슬라이드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잘 아실 수도 있지만, 머신 비전은 사람의 눈과 그다음에 머리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 산업용 프로세스에, 공장 자동화에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저희 회사는 이 비전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AI 쪽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고 지금도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저 눈에 해당하는 옵틱과 광학 부분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개발된 머신 비전 기술은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게 크게 4가지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로봇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 그 다음에 아이덴티파이라고 해서 OCR이나 코드를 리딩해서 그 생산의 품질을 향상하는 기술. 세 번째는 그 게이징이라고 하죠. 저렇게 보통 저건 3D로 지금 브레이크 패드를 게이징을 하는 건데요. 계측을 해서 품질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이제 검사, 외관 검사들 관련된 기술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분야에 크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코그넥스 프로덕트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 군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 뒤쪽의 배경은 저희가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비전 알고리즘이라든가 AI 알고리즘들을 제품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비전 프로 VPDL이 있고, 레이저 센서라든가 ID 리더들, 그리고 인사이트라고 하는 어떤 인베디드화된 스마트 카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희가 그 인수한 독일의 그 SAC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컴퓨테이셔널 이미징 기술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오늘은 그 부분에 포커스를 해서 많이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그넥스 비전이 EV 배터리 매뉴팩처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배터리 매뉴팩처링에서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품질과 세이프티 이슈죠. 많은 화재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저렇게 발생되는 화재는 배터리 제조사나 자동차 제조사에 아주 막대한 데미지를 입힙니다. 그리고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올해 아마 아실 거예요. 올해 그 투자들이 많이 좀 주춤합니다. 그 이유가 자동차가 EV카가 안 팔린다는 이유도 있어서 주춤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밑면에 굉장히 많은 다이나믹스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 특히 제가 최근에 접촉하고 있는 중국에 계신 고객들은 올해 증설, 그러니까 공장 증설은 전혀 없지만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와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와도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배터리 비용을 절감할까 하는 문제가 있죠. 또 배터리 제조사들이 굉장히 사활을 진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일드 레이트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같은 한 공장에서 스루풋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공장들이 지금은 주춤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설이 될 예정인데, 이 증설에 대해서 어떻게 스케일업을 할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빠른 속도로 증설을 해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많이 하고 계신 고민입니다. 그럼 코그넥스는 여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저희는 사실 많은 검사 솔루션, 그 다음에 그 조립 관련된 솔루션, 트레이서빌리티 등을 통해서 저런 분량을 검출해서 분량 수를 줄일 수 있고요. 프로덕션 코스트를 줄인다거나, 그 다음에 사람이 검사하던 거를 자동화해서 레이버 코스트를 줄인다거나, 당연히 스크랩이나 리워크 같은 부분을 분량 판별을 통해서 줄일 수도 있고, 프로덕션에서 발생하는 많은 에러들을 줄일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품질이라든가 생산성, 그 다음에 커스터머의 만족도, 그다음 트레이스빌리티, 브랜드 이미지들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그넥스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배터리 쪽에서는 위에 있는 3가지인데요. 저희는 어떤 검사 관련된 기술, 조립 관련된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서빌리티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3가지 분야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스탠다드 프로덕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표준 제품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엔드-투-엔드 솔루션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솔루션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마지막에 말씀드린 어떤 플랫폼 형태의 기술들, 특히 이제 저희가 엣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요, 트레이서빌리티 관련된 제품과 플랫폼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을 잘 아시겠지만, 특히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배터리 자동차를 저렇게 분해해서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팩이라고 하는 거대한 저런 뭐라고 부를까요? 저 거대한 박스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일반적으로 모듈이 들어가 있고, 팩당 대개 한 10개에서 그 이상 정도로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이걸 다시 또 분해를 하면 셀이라고 하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셀은 특별한 경우를 좀 제외한다면 저렇게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3가지 셀로 구별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들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SK는 현재 파우치 셀만 생산하고 있고, 좀 다른 분야로 확장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SDI 같은 경우에는 각형과 원통을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LG엔솔은 파우치형과 원통형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각 배터리 제조사별로 집중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고요. 잘 아시는 중국의 업체들은 주로 각형을 생산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신규 투자가 최근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사실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이나믹스를 좀 놓고 보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도미넌트한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강자가 또 일본과 그 다음에 중국에 사실 아시아에 다 포진을 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많은 투자들은 이런 회사들과 예를 들면 조인트 벤처 형태로 미주에 있는 회사들은 자동차 회사들은 조인트 벤처 형태로 한국 기업과 일을 하고 있고 유럽에 있는 회사들은 자기네 스스로 독자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장비들은 아시아에 있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가고 있는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셀투팩이라고 해서 모듈을 건너뛰고 바로 저 각형 배터리들을 어떤 접착제 성분을 이용해서 붙여서 바로 팩으로 가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제조사마다 조금씩 혹은 자동차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를 따르죠. 그리고 셀 생산이라고 해요. 셀 프로덕션 쪽의 프로세스를 사실 보시게 되면 대단히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배터리 제조사도 대부분 저 프로세스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뭐 전고체라든가 뭐 드라이 일렉트로라이트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지만 생산 프로세스는 이 프로세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셀 프로세스를 보시게 되면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일렉트로드 매니팩처링이라고 해서 전극 공정이라고 합니다. 얇은 동판이나 알루미늄 판에다가 양극재, 음극재, 활물질을 바르고 그걸 이제 누른 다음에 베이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커팅을, 슬리팅이라고 하는데 커팅을 하는 공정이 일렉트로드 공정이고요. 이렇게 생산된 일렉트로드를 뭐 스테이킹을 하거나 와인딩을 하거나 해서 배터리 안으로 집어넣는 공정이 저희가 이제 셀 어셈블리라고 하고 이렇게 생산된 셀을 충방전을 하거나 디게싱을 하거나 하는 공정을 이제 활성화 공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공정들이 대부분의 업체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저희 회사의 기술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저 트레비스타라고 하는 저런 컴퓨테이션 이미징 조명계를 또 굉장히 많은 검사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코그넥스가 어떤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EV를 타겟으로 해서 저희 회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이 일단 AI입니다. AI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투자의 시작은 이제 2017년에 스위스에 있던 BD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시작을 했고 2019년에는 한국의 수아랩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첫 번째는 머신비전에서 최초로 상용화된 AI 제품이 이제 BD가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많은 양의 학습을 하고 좋은 성능을 냈다면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적은 양의 학습으로도 어떻게 좋은 성능을 낼 것이냐 그리고 헤비한 GPU 대신에 인베디드에서 어떻게 쓸 수 있게 할 것이냐 쪽에 고민을 많이 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가장 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학습, 레이블리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워크플로우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개발된 기술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트레비스타라고 하는 컴퓨테이션 이미징 기술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요 장표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제가 기존에는 이 알고리즘에 많이 집중을 해왔는데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량을 검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미지에서 사실 보이지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검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EV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요건 이제 일렉트로드 코팅에서 검사를 하는 건데요. 블랙 온 블랙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광학으로 찍어보면 저렇게 까만 코팅제 위에 무언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가 묻어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파인 건지 아니면 뭐가 위에 안착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미지만 가지고는. 두 번째로 발생하는 녀석들은 이제 배터리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 사실 금속 혹은 파우치 같은 굉장히 반짝거리는 녀석들이거든요. 이런 반짝거리는 그 표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여기는 좀 배터리는 아닙니다만 금속 표면에 무언가 문자가 있는데 저게 튀어나온 건지 아니면 음각으로 깎인 건지 저런 이미지만 갖고는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메탈 포일의 예제인데요. 메탈 포일은 굉장히 또 반짝거립니다. 특히 알루미늄이 그렇죠. 광학 셋업을 좀 잘못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세츄레이션이 돼서 올라오죠.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학 셋업을 조금 잘해볼게요. 그러면 뭔가 보이는데 이게 뭐가 묻은 건지 포일이 구겨진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게 뭐가 묻은 거라면 메탈 포일 부분에 코팅 물질이 저렇게 튀어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결함입니다. 이게 구겨졌다면 살짝 구겨졌다면 불량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실제로 이미지 포메이션이 굉장히 챌린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그넥스가 이제 도입한 기술은 컴퓨테이셔널 이미징이라고 해서 저렇게 일반 영상을 예를 들면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조명으로 조사해서 찍은 이후에 이걸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거쳐서 다른 형태의 인포메이션으로 변환을 합니다. 기존에도 많이 사실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코그넥스는 굉장히 특허를 받고 좋은 퀄리티의 컴퓨테이션 이미징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예제 중에 하나인데 저거 동전에 있는 표면에 실제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예요. 근데 보시면 무언가 사람이 보면 대략적으로는 판단이 갑니다. 여기 뭐 양각이나 음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어디에는 텍스처 같은 게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사실은 구별해내는 이미지는 아니죠. 이걸 컴퓨테이션 이미징 알고리즘을 거치게 되면 표면의 텍스처, 표면에 이제 저희가 반사 성분이라고 부르는데 리플렉턴스 성분과 표면의 쉐입 정보를 완벽하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된 이미지들은 오염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테인 같은 녀석들은 저 위에 있는 이미지 판단을 하면 되고요. 스크래치라든가 덴트, 그다음에 버블이라고 하는데 버블은 각형 배터리에 보통 이제 블루 필름이나 필름을 씌우는데 이걸 그 위에 이제 보통 기포가 들어가서 버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녀석들을 구별할 때 굉장히 좋은 정보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진실되게 있는 정보가 무언지를 알려주는 녀석이 이 트래비스타 컴퓨테이셔널 이미징이고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지 뒤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뎁스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 이 녀석은 보시면 파우치 배터리에 아주 조그만 스크래치, 여기 사람 엄지 손톱이거든요. 한 2mm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저거를 트래비스타로 찍어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얼마나 저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뎁스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죠. 이렇게 알아내는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AI를 학습시켜서 이제 검출에 사용을 한다면 정확하게 얘가 뭐 스크래치인지 뭐가 묻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버블인지를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제들을 실제로 트래비스타를 가지고 한번 찍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녀석 같은 경우는 블랙 온 블랙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뭐가 묻어 있는 건지 아닌지 몰랐는데 여기 보시면 하얗게 올라왔거든요. 흰색은 보통 저희가 표현할 때 올라온 그 양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안착, 분량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저게 주변보다 더 까맣다면 파여 있는 걸 겁니다. 코팅이 파여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 금속 표면에 있는 저 문자는 여기 보시면 까만색이죠. 이거는 주변부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그 문자는 음각으로 파여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포일부에 무언가 묻어 있는 것 같은 녀석인데 이거는 제가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앞에 두 개는 뎁스 인포메이션이라면 요거는 요걸 좀 더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뎁스가 아니라 그 그레디언트 이제 X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머리로 이해할 때는 저쪽 왼쪽 방향에서 조명을 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긴 하얗고 여긴 까맣거든요. 그렇다면 쟤는 뭔가 이제 굴곡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표면에 어떤 형상을 가진 불량들이나 양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배터리의 검사에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배터리 제조사들과 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산이 적용된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래비스타 장점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굉장히 정밀한 뎁스 인포메이션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뒤에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샤이니한 서피스이건 굉장히 매트한 서피스이건 둘 다 굉장히 좋은 형상의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얻어진 이미지를 딥러닝으로 바로 처리해서 멀티채널로 처리해서 정확한 분량 판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딥러닝 관련해서는 오후 세션에서 아마 저희 회사의 그 VPD의 프로덕트 마케팅 담당하시는 박상균 전무가 얘기하시겠지만 저희가 트래비스타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멀티 채널 이미지라고 해서요. 사람이 보는 이미지와 좀 다른 형태의 이미지가 출력이 됩니다. 이게 한 보통 표준에서는 4개에서 5개 정도로 저희가 추출을 하는데 이렇게 추출된 이미지를 망에다가 태우게 되면 이 딥러닝 망은 자기 스스로 어떤 채널을 더 강조해서 그 분량을 잡아내야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학습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람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 VPD라고 저희 제품에 이제 UI를 새로 추가를 했는데요. 아까 보셨던 4가지 채널, 4개를 다 보여드리진 않았네요. 이게 텍스처 이미지고 저기 있는 게 아마 요 2개가
그레디언트 X, 그레디언트 Y이고 마지막 여기 이 녀석이 뎁스인데요. 이런 4개의 채널을 사람이 따로따로 보면서 판별을 할 수도 있고 하나에다가 뭐 분량을 마킹을 하면 그 분량이 전체 레이블링이 되고 저렇게 그리드 뷰를 통해서 한꺼번에 4개의 분량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다른 제조사들은 제공을 해드리는 게 이렇게 합성된 이미지입니다. 컬러로 합성이 된 이미지인데 다만 저 문제는 이게 실제로 컬러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컬러 합성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인지하는데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렇게 스플릿하거나 그리드로 보통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학습된 망을 바로 검사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3D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검사에도 3D도 포션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상 관련된 정보들을 뭐 계측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D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저 3D 센서는 그 계측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에다가 또 엣지러닝이라고 하는 가벼운 인공지능을 탑재를 시켜서 검사에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거 굉장히 고속, 그 다음에 하이 레졸루션의 지금 센서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성이 되게 좋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코그넥스가 그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비전 프로라고는 굉장히 막강한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쟤랑 뭐 100% 연동이 되고요. 심지어는 뭐 저희 경쟁사 가장 유명한 그 회사에서는 아예 대놓고 자기네 제품이 이제 그 코그넥스 제품과 호환된다, 비전 프로 호환된다는 얘기를 아예 적어놓고 있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그넥스가 제공하는 이제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드-투-엔드 솔루션이고요. 제일 먼저 저희가 많이 그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솔루션이 이제 EOL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EOL 셀 코스메틱 인스펙션인데 엔드 오브 라인, 그러니까 셀 라인의 맨 마지막에 있는 외관 검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셀은 보통 3가지 형태로 나뉘어지고요. 뭐 각형, 그 다음에 그 원통형, 파우치 배터리고 분량들이 비슷한 경우도 많고요. 뭐 표면에 있는 스크래치나 덴트는 가장 일반적인 분량이고, 그 다음에 그 각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제조사는 SDI에서나 필름을 저 형태가 아닌 다른 필름을 쓰시는 것 같은데 중국 업체들은 대부분 저렇게 블루 필름이라고 하는 푸른색 필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럽에 있는 한 회사는 필름이 검은색이었고 최근 추세 중에 하나가 투명 필름을 또 쓰시더라고요. 아마 고객사가 메르세데스였던가? 뭐 아무튼 그런데 그 강화된 투명 필름을 쓰는 회사도 있지만 어쨌든 각형 배터리는 되게 대다수의 경우에 저렇게 필름을 입히고요. 필름을 입혀서 그 각형들의 배터리들을 이렇게 적층을 하면서 붙이기 때문에 필름을 많이 입힙니다. 원통형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원통형을 자동차에 쓰는 회사는 그 뭐 테슬라 정도밖에 없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터리들을 서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아래 트레이에다 이렇게 박아놓고 중간에 충진재를 끼우기 때문에 아마 그 필름을 안 씌우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본 회사들 중에 하나는 원통에도 그 필름을 씌우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필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분량이 조금 달라지는데 스크래치나 덴트는 거의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버블 같은 것들은 저런 필름이 있는 녀석에서만 나타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 버블 안쪽에 이물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이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분량이거든요. 근데 표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필름을 관통해서 또 보는 기술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 트레비스타에서는 그런 옵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촬영된 이미지들을 예를 들면 저렇게 지금 보시는 첫 위에는 원통형이고 밑에는 각형 배터리인데요. 표면에 있는 분량들을 사람이 좀 보기에는 저렇게 오염도 많고 해서 헷갈리는데 트레비스타 이미지로 찍어보면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는 뎁스 인포메이션을 활용해서 실제로 뭐 저 깊이가 저희가 계측기는 아니어서 정확한 그 뎁스 값을 제공해 드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느냐 아니냐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게 형상을 이용해서 그 뒤에 후 판단해서 이게 뭐 덴트인지 스크래치인지 아니면 뭐 버블인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사람이 여기다가 룰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판단하실 때는 다 딥러닝에 맡겨서 학습을 시켜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웰딩인데 배터리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웰딩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탭 웰딩 혹은 리드 탭 웰딩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원통형이냐 각형이냐 파우치에 따라서 조금씩 웰딩 형상이 다른데 제가 아는 바로는 각형하고 파우치 배터리는 주로 탭들이 여러 장이 있는 거를 이렇게 처음에 한번 붙이거든요. 울트라소닉 초음파로 한번 웰딩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리드 탭이라고 하는 이렇게 큰 딱딱한 그 하드한 메탈 탭을 그 다음에 안착을 시키는 게 이제 파우치인데 그때 이제 레이저 웰딩을 사용하죠. 그리고 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각형의 탑캡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위에 있는 상단 플레이트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디귿자로 내려오는 다리에다가 저는 탭을 바로 탭을 웰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셀에서 발생하는 녀석들이고요. 원통형은 조금 다릅니다. 원통형은 뭐 2일이나 아니면 46에 따라서 배터리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노칭하고 태핑하는 웰딩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른 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웰딩이 이제 버스바 웰딩이라고 해서 저렇게 생산된 셀들을 중간에 연결해 주는데 되게 다양한 형태의 웰딩 기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세 번째가 되겠네요. 코팅 검사에 저희가 또 표준화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코팅 프로세스는 가장 일반적인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표면에 어떤 그 이물이 안착되는 경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 코팅막이 살짝 벗겨지는데 탈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롤프레스라고 해서 저거를 코팅 물질을 이제 바르고 그다음에 롤로 이렇게 눌러서 그 고정을 시키는데 롤프레스하는 과정에서 롤에 약간 뭔가 그 끈적거리는 물질이 묻어 있으면 저기 한번 떨어집니다. 살짝 떨어져 나가고 그게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누를 때마다 그 탈리가 커지거든요. 그 롤에 붙어 있는 녀석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탈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탈리의 문제는 까만데 코팅막이 살짝 벗겨져서 그 벗겨진 부분도 까맣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파여 있는지 아닌지 알아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불량들이 표면에 존재하게 되는데 굉장히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이 코팅 프로세스는 굉장히 고속 프로세스입니다. 보통 코팅에서는 아주 시작할 때는 1초에 한 1m, 그러니까 초당 한 1m, 그러니까 분당 한 60m 정도 속도로 움직이고요. 코팅이 지나면 이제 좀 가속이 되는데 많은 제조사들이 한 2m에서 2.12m 정도의 속도로 그 다음 롤프레스라든가 슬리팅 공정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광폭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찍을 수 있느냐가 챌린징인데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일단 아주 심플한 광학계를 많이 적용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CIS라고 해서 컨택 이미지 센서 같은 그 솔루션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라인 스캔 카메라를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컴퓨테이셔널 이미징을 쓰고 싶어 하시는데 속도를 달성하지 못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검사였다면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셈블리 쪽 솔루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셈블리 관련해서는 주로 온라인에 관련된 기술인데요. 그 가장 많이 쓰이는 공정이 이제 스태킹이죠. 스태킹 공정을 쓰는 배터리들은 이제 파우치라든가 각형 배터리들이 이 스태킹 공정을 통해서 모노셀과 분리막을 쌓아 올리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D로 쌓아 올리기도 하시고 잘라서 쌓기도 하시는데 고속으로 이 포인트들을 찾아내서 온라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태킹을 하기 전에 일단 촬영을 하고 촬영이 된 거를 이제 XY 세타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돌리죠. 살짝 돌려준 다음에 장비가 그걸 집어서 그 다음 올라가서 안착을 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속 온라인과 고속 높은 정밀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스태킹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다양한 공정에 적용이 되는데 탭을 온라인 한다거나 웰딩 쪽에 온라인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온라인 공정에는 굉장히 많은 어셈블리 공정에 굉장히 많은 온라인 솔루션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이를 위해서 저희도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솔루션이 포함하는 내용은 자동으로 카메라를 캘리브레이션, 저희가 핸드아이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XY 세타 스테이션과 그 다음에 카메라 비전 사이의 캘리브레이션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술이라든가 고속으로 온라인을 맞춰서 포인트를 찾고 그 다음에 장비에다가 보정하는 정보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또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이제 트레이서빌리티인데요. 트레이서빌리티가 뭐냐 하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배터리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화재라든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제조사들 중에들은 대부분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 배터리 제품에 코드를 넣고요. ID 코드, 보통 이제 DPM이라고 하는 2D 코드나 경우에 따라서는 OCR이나 1D를 쓰시기도 하는데 2D 코드를 넣고 이 녀석을 가지고 계속 공정을 트레이싱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공정을 트레이싱한다는 게 단순히 코드만 읽는 게 아니라 코드를 읽으면서 그 코드와 연결되어 있는 그 제품의 검사 이미지를 보통 같이 저장을 해놔요. 그렇게 되면 그 코드만 알고 있으면 그 검사 이미지를 몇 년이 지나도 다시 볼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예를 들면 자동차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조사 문제인지 자동차 제조사 문제인지 배터리 제조사 문제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배터리 제조사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그 화재가 난 혹은 문제가 있는 자동차의 팩에 코드를 읽습니다. 그럼 코드를 읽으면 그 코드가 자동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모듈의 코드와 링크가 되고요. 그 모듈의 코드는 다시 셀의 코드와 링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 제조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 당시 생산될 때 사용됐던 검사 이미지를 쭉 다 긁어와서 당시 검사 이미지에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이제 제조사한테 증거로 제시할 수가 있죠. 이 레벨을 어떤 제조사들은 셀 레벨이 아니라 저렇게 모노셀이라고 하는 탭이라든가 아니면 코팅된 부분에 아예 코드를 박아가지고 저런 아주 미니멀한 레벨까지 트레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현재 배터리 제조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트레이서빌리티의 방향인데요.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반짝거리는 데다가 그 각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슈가 생겨요. 그리고 운반 과정에서 그 스크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서 코드가 손상되면 읽기가 어려워지고 가장 챌린징한 게 저렇게 탭에다가 저게 포일이 아마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 수십 마이크로 정도의 두께의 굉장히 얇은 포일이거든요. 거의 종이보다 더 얇고요. 손 대면 그냥 쫙쫙 찢어집니다. 그런 얇은 포일에다가 저렇게 각인한다는 것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배터리를 트레이서빌리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트레이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 나중에 공정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긴 공장 안에서도 문제가 생긴 셀들을 역추적해서 그 당시에 어떤 공정들의 이슈가 있었는지 거꾸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트레이서빌리티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리콜 매니지먼트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프로덕션의 어떤 코스트 임프루먼트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취득된 코드와 그 다음에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있는 서버라든가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서 향후에 품질 관리라든가 다양한 방법에 사용을 하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마킹 프로세스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 이유가 굉장히 고속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나가거든요. 사실 배터리 공정이 제가 그 디스플레이 공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봤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이런 빠른 그 하이스피드를 감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표면 특성이 경우에 따라서는 리플렉티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트하기 때문에 이런 걸 또 다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코드 퀄러티가 당연히 라인마다 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컨트라스트가 안 나온다거나 그리고 코드가 훼손된다거나 아주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사실 코드를 각인하고 읽는 게 배터리 공정에서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챌린징이 나오고요. 고속으로 각인하고 읽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라인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이미지들과 코드들이 올라오거든요. 실제로 아마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코드 리더가 또 그냥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또 계속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들어오는 인풋 머티리얼이 바뀌면 또 그거만 세팅을 바꿔야 되고 근데 이게 라인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구석구석에 다 붙어 있거든요. 이걸 찾아다니면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관리하는 게 이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솔루션을 보시게 되면 이 트레이서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셨지만 이걸 셋업하는 과정이 저렇게 매뉴얼하게 진행된다거나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리더도 되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죠. 제조사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그리고 심지어는 사용하고 계시는 그 플랫폼,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플랫폼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개발이라든가 관리가 다 별도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이런 코드들에다가 어떤 포맷을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리딩을 했는지 트레이스를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탑재된 이미지들이 실제로 리더에서 어떤 퍼포먼스로 각 리더들이 읽히는지 알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만약에 일부를 게더링 한다고 해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코드가 안 읽히는지 또 아는 것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코드가 안 읽힌 데를 가봤는데 코드가 각인이 안 되거나 아예 다 구겨져 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생기거든요. 이거를 사람이 다 라인 찾아가서 사실 확인하는 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읽은 데이터를 예를 들면 중앙으로 지금 많이 모으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중앙으로 올라갈 때 시큐리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올리는 데도 얼마나 용이한지 이런 것들이 다 챌린징입니다. 그래서 코그넥스가 이제 개발한 엣지 인텔리전스 제품군 중에 이제 사이트 매니저인데요. 사이트 전체를 관리하는 제품군이고 저렇게 크게 5가지 축의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펌웨어를 업데이트한다거나 코드의 컨피그레이션을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을 다 리모트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저렇게 그 대시보드 차트 같은 걸 이용해서 코드의 리딩 레이트가 얼마인지,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혹은 문제가 생겼다면 가서 그 이미지를 확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리모트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다 센트럴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과정이 다 네트워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큐리티를 보장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PLC 통신 이런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생한 데이터들을 모두 중앙에 있는 저런 서버 혹은 이제 고객이 사용하시는 다양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뭐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뭐 AWS나 애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표준화된 뭐 MQTT나 이그니션 이런 솔루션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산업계에 사용하는 표준 시스템하고 다 호환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공해 드리는 게 이제 모니터링 툴이 있고요. 그 아까 보셨던 대시보드가 대표적이죠. 실제로 코드 레이트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다음에 그 해당 코드와 연결된 이미지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이런 아이디 리더들의 그 펌웨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PLC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표준화된 통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당연히 이거는 시큐어된 보안이 적용된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제가 아직 출시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희의 이제 꿈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아이디를 시작해서 비전으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비전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거보다 좀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전 시스템을 아까 보셨던 저희가 트레비스타 시스템에 쭉 다 연결돼 있으면 새로 학습된 망을 계속 지속적으로 리모트로 다운로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한다거나 어셈블리 쪽이라든가 그런 검사 쪽도 지금 다 이 엣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플랫폼하고 엮으려고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께서 직접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이 엣지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제품 쪽으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 세미나를 할 때는 그런 내용도 같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션 매니저라든가 사이트 매니저를 적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시간과 리소스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보게 되면 저런 다양한 디바이스나 장치들에다가 실제 업데이트를 할 때 장치당 혹은 장비당, 장치는 아니겠네요. 장비당 한 40에서 50분 정도, 60분 정도 시간, 거의 1시간 정도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런 녀석을 한 5분 안에 리모트로 다 처리할 수 있고요. 직접 장비를 쫓아다니면서 셋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고객님들의 리소스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한 장비에 한 군데에서 생산된 그런 기술들을 다음 공장이나 공정으로도 쉽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